드라마제니입니다.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강지윤의 피플즈와 김혜진의 커리어웨이가 이제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네요. 포털 사이트 넥스트의 대표를 추천하는 데 있어 최후의 승리자는 당연히 피플즈가 되게 되는데요. 강지윤은 직원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변호사 출신의 언론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죠. 넥스트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라 법조계 인물이 좋겠다고 말이죠. 더구나 언론을 다루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조 출신 언론인이라고 못을 박았던 건데요. 당연히 이제야는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중간 과정의 일입니다. 결국 피플즈 강지윤 대표는 생각을 모두 바꾸어 이제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한 사람을 넥스트 대표로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유은호입니다.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언론 쪽에서 일을 한 적도 없는 유은호를 강지윤이 적극 추천하게 되고 그걸 넥스트 이사회 의장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사회를 통과한 넥스트 대표는 유은호가 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구나 지금 강지윤과 유은호의 사이는 예전 같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강지윤은 아버지가 오래전 그날 불 속에서 구해낸 사람이 바로 유은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울면서까지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강지윤이 외쳤었지만 아버지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유은호를 구해주는 대신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강지윤은 어린 자신을 두고 떠난 아버지를 이제까지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엄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강지윤에게서 아버지조차 없어지자 고아가 된 강지윤을 친척들 누구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네요. 하는 수 없이 한동안씩 어린 강지윤을 받아주긴 했지만 강지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힘든 눈치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 시간들을 견디면서 강지윤의 머릿속에는 화재가 난 그날이 늘 꿈속에 등장했었죠. 강지윤을 홀로 두고는 되돌아서 아파트로 달려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에 강지윤은 가지 말라고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고 소리쳤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필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살려달라고 했던 그 소년의 목소리도 한편은 원망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소년이 바로 유은호라니 이제까지 세상으로부터 문을 꽁꽁 닫고 살아오다가 겨우 따뜻하게 마음을 열었던 대상인 유은호가 바로 그 소년이라니. 강지윤은 이제 어떻게 유은호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음을 터뜨렸네요. 유은호를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함께 서려 있을 테니까요. 유은호가 강지윤에게 집밥을 해주겠다며 초대했을 때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유은호가 30년 정도 요리를 하며 살았다는 말에 강지윤은 그럼 혼자 살았던 거냐고 되물었었는데요. 혼자서도 잘 컸죠? 유은호의 물음에 강지윤은 그렇다고 잘 컸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유은호는 서희사한테 듣고 알고 있었죠. 강지윤도 역시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 자랐다는 걸 말이죠. 유은호는 강지윤의 손등에 참 잘했어요. 스탬프를 찍어주었네요. 자신들 둘 다 외롭고 쓸쓸한 어린 시절을 참 잘 견디며 잘 컸다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유은호는 자신을 살려달라는 외침 때문에 강지윤의 아버지가 다시 불 속으로 되돌아왔고 그 때문에 강지윤이 혼자서 외롭게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고는 변명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요. 드라마 9회에는 화재가 나던 그날의 유은호 일상이 그려졌었죠. 참 이상한 건 유은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네요. 물론 전기압선이나 누전으로 발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유은호 집에는 누군가 불을 지른 것처럼 이곳저곳 여러 군데서 물건들과 가구들이 동시에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나간 것처럼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어린 유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열쇠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었죠. 바로 뒤이어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었는데요. 유은호를 위해 차려놓은 듯한 밥상에는 김치와 김 딱 두 가지의 반찬이 놓여 있었네요. 집안의 풍경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살림은 아닌 듯이 보였는데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유은호는 보온밥통을 열어 밥을 그릇에 담아 밥상에 놓고는 TV에 만화 영화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네요. 매번 그렇게 혼자서 밥을 먹는데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 혼자 사는 집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는 세탁이 잘 된 옷 여러 벌이 널려 있었고 부엌도 방도 아주 가지런히 소박하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는 어른 슬리퍼 같은 게 정리되어 있었네요. 장식장에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유은호의 사진이 액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유은호는 아버지 없이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반찬은 많이 없었지만 밥상을 차려놓았던 사람도 그리고 전기밥솥에 밥을 해둔 사람도 그 엄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은호가 30년가량을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살았다는 것을 참고하자면 화재 사고 이후 엄마 역시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침대에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이 들어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강지윤에게 유은호는 별이의 잠버릇을 그렇게 설명했었죠. 하지만 그 습성은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화재가 나던 날의 회상 장면을 살펴볼 때 현관문이 어떻게 저절로 열려 있었나 하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기도 밝고 깊게 잠을 자지 못하는 유은호가 그날은 왜 그렇게 정신없이 낮잠을 잤던가 하는 것이죠. 그날 유은호는 엄마가 차려놓은 점심밥을 먹고는 완전 정신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잠이 깼을 땐 이미 가구들이 불에 타서 방문까지 완전히 막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가구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매캐한 연기가 방에 가득 차도록 유은호가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없이 잠을 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보는 일이 사실 두려운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아마도 그날 유은호 집에서 진짜로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병으로 고생하던 유은호 엄마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혼자 남아 고생할 유은호를 떠올리고는 걱정이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 세상에서 함께 사라지는 게 낫다는 끔찍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천벌받을 몹쓸 짓이라는 걸 알지만 혼자서 애처롭게 살아갈 유은호를 생각하니 엄마 입장에선 너무도 가슴 아파 일을 벌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목숨은 결정했던 대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유은호는 강지윤의 아빠가 살리게 되었던 것이네요. 유은호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 엄마가 보였던 행동들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을 텐데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무서운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는 더욱 절박하게 살려달라 소리를 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건 유은호가 모든 사실의 진실을 알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후로도 계속 살아오던 나날 중에 자신의 엄마에게조차도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들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수 없도록 만든 너무도 감사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강지윤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외침을 듣고 바로 달려와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요. 결혼을 하고 별이를 낳은 후부턴 지금의 자신을 잇도록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었다고 했죠. 별이 역시 엄마로부터 거부를 당한 아이입니다. 별이 엄마는 유은호가 별이를 안고 있는 걸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었죠. 유은호는 자신의 엄마도 별이 엄마처럼 어쩌면 자신을 보고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별이와 이제까지 둘이서만 살았던 것이고요. 자신을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강지윤 아빠와 그리고 자신의 딸 별이가 있었기 때문에 유은호는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네요. 강지윤 마찬가지로 혼자서 성장의 어른이 되었지만 유은호처럼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건 아니었죠. 강지윤은 자신보다 유은호 아픔이 더욱 크고 깊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겪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게 유은호와 비할 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강지윤은
아버지가 유은호를 구했던 일이 참 잘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유은호가 생명을 잃었었다면 그 아이는 생애 마지막에 어떤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더구나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이죠. 강지윤은 유은호가 겪은 어린 시절과 그리고 결혼 후 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이 유은호의 삶에 매우 의미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더구나 유은호는 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휴직 이후 회사로 복귀했지만 해직을 당하는 일까지 감당해야만 했었는데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아휴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역시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유은호 같은 아빠를 채용하는 데는 세상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도 강지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지윤은 유은호가 가진 특수한 상황들을 유은호의 장점으로 부각시키게 됩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넥스트에는 유은호 같은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넥스트는 대한민국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입니다. CEO의 경영 능력 부족으로 영업이익이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CEO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데려다 임원 자리에 앉혀놓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는 이미 해임이 된 상태고 말이죠. 처음 넥스트 대표 추천을 의뢰받은 강지윤은 넥스트의 기업 이미지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었네요. 이전 CEO가 일으킨 논란을 잠재우는 게 새로운 대표를 결정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말이죠. 더구나 피플즈와 커리어웨이 대표들을 호출해서 공개 입찰을 붙인 넥스트 이사회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의 넥스트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했었네요. 강지윤은 넥스트의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유은호가 가지고 있다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넥스트 같은 기업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결국 커리어웨이 김혜진과 우명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우철룡이 미리 작당을 했던 게 이사회 의장에게 역공을 당한 것이었죠. 김혜진과 우철룡은 피플즈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여러 공작을 폈네요. 김혜진은 강지윤과 함께했던 공식적인 미팅을 마치고 난 뒤 개인적으로 넥스트 의장을 찾아왔었죠. 의장이 참치를 좋아하는 데다 성격이 꼿꼿하고 신중한 성향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며 고급 일식집을 약속 장소로 잡았는데요. 넥스트 의장의 개인 취향까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생각해볼 여지 없이 모두 우철룡이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철룡과 넥스트 의장은 개인적으로 형 동생으로 불리는 사이인데요. 넥스트 의장은 근래 들어 우철룡의 투자 조언으로 큰 수익을 챙겼다고 했었죠. 물론 넥스트 새 대표를 물색하는 상황에 기업 서치펌인 피플즈와 커리어웨이를 추천해준 사람도 우철룡이었고요. 우철룡에게서 넥스트의 많은 정보를 입수한 김혜진은 따로 의장을 만나 자신이 기재부 산하의 기관본부장에 이석진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대단한 척 어깨에 힘을 주었네요. 그런 개인적 미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장에게 주주들이 좋아할 대표보다는 이사회 이사들이 좋아할 만한 대표가 적합할 거라는 달콤한 조언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김혜진이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건 뒤에서 우철룡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넥스트 의장에게 고의적인 투자 조언을 해서 큰 수익을 얻게 만들어 놓고는 우선 자신의 의견에 호의적인 반응을 하도록 해보려는 수작이었죠. 지금 찾고 있는 넥스트의 CEO 자리 역시 자신이 물밑에서 공작을 펴서는 자기 사람을 끼워 넣겠다는 얄팍한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의장이 꼿꼿하고 신중한 성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피플즈와 커리어웨이 어느 쪽이 나은가 하는 질문에는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며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건 김혜진은 자신의 배후에 우철룡을 두고는 자신은 자신대로 누군가를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네요. 피플즈에서 잘린 고정남이라는 직원을 이용해 피플즈의 기밀문서를 빼내오라고 시켰던 것이죠. 처음 피플즈의 회의는 법관 출신의 언론인을 정해 넥스트에 추천하는 것으로 중지가 모아졌었죠. 하지만 강지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은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넥스트 입장에서는
유은호 같은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김혜진은 헛다리를 짚게 됩니다. 고정남을 통해 법관 출신 언론인을 피플즈가 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법관 출신 언론인 중 우철룡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추천 명단에 모두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피플즈에서 점 찍어둔 사람들은 면접을 볼 수 없도록 다른 자리로 설득을 나섰던 건데요. 사실 유은호는 인사팀의 귀재였었죠. 6개월 전 갑자기 별이 유치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면, 별이가 정신적으로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유은호는 지난번 다니던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에 올라있을 인물인데요. 오죽하면 그룹 회장의 직접 지시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유은호의 기획으로 모두 성사가 됐고 그 일을 함께 추진한 부장은 유은호만 믿고 그 일을 진행했었을까요? 그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까지 했던 일도 회사의 TF팀을 꾸리는 업무를 했었는데요.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육아휴직을 자처해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자세에서 그 투철한 책임감에 대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 바로 유은호라는 것이죠. 더구나 포털 회사인 넥스트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시행되는 국가정책을 반영해서 화두를 풀어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시행정책을 동반하고 국민들의 반응을 여론에 반영하는 그런 상황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해 국가사회가 큰 우려를 가지고 있죠. 국가정책을 만들어 억지로 반영시키는 것도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와중에 육아휴직을 감행하고 회사의 불이익도 책임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인물이 넥스트 포털 사이트의 대표라면 우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미 유은호가 넥스트의 대표라는 이미지만으로도 대외적으로는 넥스트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파격적이면서 매우 신선한 새로운 대표의 이미지로 넥스트가 거듭나는데 큰 한방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유은호는 넥스터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게 되겠네요. 이사회의장이 약속했듯이 많은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인 넥스트에서는 인사 관련 모든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은 피플즈를 공식 서치펌으로 정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의장은 우철룡과 김혜진의 꼼수를 이미 알아차렸었죠. 이미지 변화와 쇄신을 위한 넥스트의 대표를 찾는 과정인데 김혜진은 주주가 원하는 대표가 아니라 이사들이 좋아할 대표를 정해야 하지 않냐고 했었죠. 이미 그 말에서 의장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이었네요. 그래서 의장은 우선적으로 커리어웨이 김혜진의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피플즈 강지윤이 워낙 신선한 인물, 유은호를 추천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넥스트의 인적자원 수급 문제는 강지윤과 유은호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지윤이 넥스트의 유은호를 추천했다는 것은 이미 유은호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연결고리를 마음에서 끊어버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강지윤은 한편 아버지가 유은호를 살리게 돼서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더구나 유은호는 별이를 혼자서 훌륭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와 남편을 보며 숨이 막힌다고 생각했던 별이 엄마가 이제 와서 별이를 찾으러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긴 모르죠. 유은호가 유명한 포털 회사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고 하면 한 번쯤은 찾아보러 올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별이가 이제 엄마를 받아주지는 않을 텐데요. 이미 별이는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떠났는지 알고 있다고 했었죠. 게다가 지금은 진짜 엄마가 될 강지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낳기만 했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런 엄마를 엄마라고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요. 유은호가 넥스트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입장이 곤란해진 사람은 우철룡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유은호 집 화재 사건에 너무도 의문이 많아 유은호가 어쩌면 우철룡의 혼외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유은호가 우철룡 같은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거라 생각하는 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와 유은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죠.
설령 그가 오철용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누가 뭐라 한다고 해도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는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한때 강지윤의 비서였던 유은호는 강지윤과 결혼하게 되면서 나의 영원한 비서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남은 건 두 사람의 결혼입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은 강지윤과 유은호 이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말이었네요. 애어른처럼 모르는 게 없는 똑똑한 별이가 철없는 엄마 아빠 옆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으로 잘 이끌어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나의 완벽한 비서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